셈족 계통의 아랍인들은 200명 정도의 부족으로 나뉘어 생활했던 유목민족입니다. 각 부족이 서로 다른 우상을 부족신으로 섬기고 있었는데 그런 아랍인들을 느슨하게나마 결속시켜준 존재가 메카 부근에 불을 뿜으며 낙한 직경 30cm의 검은 돌이었습니다. 메카의 아랍인들은 그 검은 돌을 신성시하며 이를 모시는 신전인 카바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역사산책 자팍다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이슬람 세계가 세운 상업제국 아바스 왕조의 탄생이라는 제목의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전 부근에서 생활하는 부족들은 검은 돌을 숭상했고 각자의 부족신을 신전에 모셨습니다. 카바 신전에서 제사가 있을 때면 아라비아 반도의 여러 부족이 모여들어 엄청난 인파를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아랍인들은 메카를 중심으로 결속했습니다. 그러던 중 메카의 신전을 관리하는 쿠라이시족에서 유일신 사상을 주장하는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그가 바로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입니다. 그리스인의 비잔티움 제국과 이란인의 사산 왕조는 장기간 전쟁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두 제국의 충돌이 아랍인들에게는 득이 되었습니다. 아랍 상인들은 분쟁 지역을 안전하게 우회하는 방법을 찾아 지중해, 아라비아 반도, 페르시아만을 잇는 상업로를 구축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가 국제무역의 중심지가 되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이용하여 부를 축축한 상인 중 하나가 무함마드였습니다. 무함마드는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고생하며 자랐지만 부유한 미망인과 결혼하여 상인으로서 풍족한 삶을 누렸습니다. 그는 당시 상업 중심지인 시리아의 다마스코스에서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유대교라는 일신교를 접했고 그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40세가 되자 무함마드는 장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40세가 적은 나이가 아니었지요. 낙타를 타고 사막을 누비다가는 뼈가 부러질 수도 있었기 때문에 무함마드도 일에서 물러나 서서히 죽음에 대해 생각했을 것입니다. 무함마드는 메카 교회에 있는 히라산 동굴에서 명상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명상을 하던 어느 날 무함마드는 대천사 가브레엘의 계시를 받고 자신이 최후의 심판전에 신 알라가 보낸 최후의 예언자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는 이러한 교리를 설파하며 메카에서 절대신 알라를 섬기는 이슬람교를 창시했습니다. 그야말로 진짜 인생은 은퇴부터 시작이라는 말을 몸소 보여준 인물입니다. 무함마드는 이전까지 아라비아 반도에는 없었던 일신교를 들여와 세상을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한 개인의 깨달음이 세계사에 큰 획을 긋는 사건으로 확장된 것입니다. 당시 사회를 보면 이미 내리막길로 접어든 비잔티움 제국과 사산 왕조가 오랫동안 전쟁을 하고 있었고 끊임없이 계속되는 패스트의 유행과 극심한 빈부격차로 사람들의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함마드는 세상의 종말을 인지하고 신앙을 통해 사람들의 유대감을 회복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메카는 아라비아 반도의 다신교 신앙의 중심지였으며 카바 신전으로 번성한 곳이었습니다. 무함마드는 10년 동안 포교하여 겨우 200명 정도의 신자를 얻었을 뿐이고 점점 박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무함마드는 메카에서의 포교를 포기하고 유대인이 많은 북쪽의 야스리브 즉 메디나로 포교의 중심지를 옮겼습니다. 무함마드는 그곳에서 교단을 조직하고 집 마당을 모스크로 삼고 교단 확대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유대인에게 포교하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새로 옮겨진 곳에서도 10년 동안 얻은 신자는 200명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사회 규모가 극단적으로 작은 아라비아 반도에서 약 400명이 소속된 교단은 꽤 큰 조직이었습니다. 각각이 200명 정도 되는 여러 유목부족들끼리 전쟁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교단의 군사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무함마드는 조정자, 유력자로서 존재감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후 630년에 유목민들을 결속시켜 메카를 무혈 점령하기도 했습니다. 이슬람 교단이 아라비아 반도에 끼치는 영향력이 점차 커져갔습니다. 2년 후 무함마드가 갑자기 죽고 유목민들이 등을 지며 교단의 분열이 찾아왔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슬람교는 아라비아 반도의 지역 종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분열 위기에 직면한 교단은 무함마드가 스스로를 신의 뜻을 전하는 최후의 예언자라고 주장한 사실을 토대로 세 가지 사항을 결정합니다. 첫째, 교단의 지도자 칼리프에 의한 지도. 둘째, 신의 뜻을 집대성한 코란의 편찬. 셋째,
반발하는 유목민의 이탈을 막기 위한 경제도시 다마스코스의 원정, 이 중에서 아랍인이 하나의 민족으로 성장하여 세계사를 바꾸는 계기가 된 경제도시 다마스코스를 대상으로 벌인 지하드라는 이름의 정복전쟁입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자행한 세속적 전쟁이었습니다. 전쟁 상대는 거대한 비잔티움 제국이었습니다. 힘든 싸움을 예상했지만 비잔티움 제국은 생각보다 병들어 있었고 다마스코스는 손쉽게 함락되었습니다. 아랍 유목민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전리품을 나눠 가지고 경제도시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전리품의 5분의 1은 교단이 가졌지만 나머지는 원정에 참여한 부족의 몫이었습니다. 이 원정의 성공으로 아랍 유목민들은 정복 사업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부족 간의 결합이 더욱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아랍 유목민은 교단과 연합하여 연이은 정복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쇠퇴기에 접어든 비잔티움 제국과 사산 왕조는 대항할 힘도 없이 무너져갔고 마침내 장기간 지속되어 온 체제가 깨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세계사를 바꾼 아랍 쪽의 대정복 운동입니다. 주목할 점은 그 기간 동안 130만 명이나 되는 아랍인들이 이집트,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등 풍요로운 지역으로 집단 이주하여 농민에게서 세금을 거두는 지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중요한 수입원인 이집트와 시리아를 잃었고 사산 왕조 역시 패망함으로써 서아시아에서 지중해에 이르는 넓은 영역에 이슬람 제국이 들어서게 됩니다. 정복 운동 과정에서 비옥한 토지를 점거하여 성장한 몇몇 유력한 아랍계 부족은 각자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시리아를 지배한 우마이야 가문을 중심으로 단결했습니다. 그 결과 우마이야 부족 내에서 칼리퍼의 자리를 세습하는 우마이야 왕조를 세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게 됩니다. 그에 더해 더 큰 이득을 얻기 위해 북아프리카에서 이베리아 반도, 인더스강 유학까지 원정에 나섰습니다. 수가 적었던 아랍 쪽은 이처럼 넓은 지역에서 동화와 혼혈화로 서서히 대민족으로 성장해 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활동으로 빈부격차가 심화되었고 아랍 쪽은 분열하게 됩니다. 칼리퍼의 특권을 인정하고 전례와 관행을 존중하며 기득권을 지키고자 했던 수니파와 이에 대항하여 알라 앞에서는 모든 부족이 평등하다고 주장하며 무함마드의 뜻을 중시하는 시아파로 나뉘었습니다. 무함마드 일족의 권위에 의존했던 시아파는 무함마드의 사촌 알리를 내세워 우마이야 가문의 독재에 대항했지만 알리와 두 아들이 살해되면서 시아파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슬람교의 교리에 역행하는 우마이야 왕조에 대한 반감은 완전히 수습되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아랍 부족과 도시로 흘러들어온 유랑민 및 이란인 등 피정복민들은 가난한 무함마드의 백부 일족인 아바스 가문을 추대하여 함께 아랍 유목민의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아바스 왕조를 세웠습니다. 교단이 다민족화, 민중화되면서 우마이야 왕조라는 군사 제국에서 이슬람교의 교의를 기반으로 한 이슬람 제국으로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아바스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이란족의 군사력에 의지하여 수립된 아바스 왕조는 지중해와 이어지는 시리아 지방에 세워진 기존의 수도를 이란 고원에 가까운 이라크로 이동하여 이란인 호족에 대해 융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와 동시에 특권층인 도시 유목민에게 지급하던 연금을 없애고 그들이 군사력을 갖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라크에는 새로운 도시 바그다드가 건설되었습니다. 그들은 바그다드에 페르시아만의 항구 바스라에서 인도양으로 이어지는 교역로를 개척했습니다. 몬순을 이용해 아프리카 동안에서 인도, 동남아시아, 남중국해의 광저우까지 거대한 해상 교역권을 획득한 것입니다. 인도양의 상업권은 실크로드와 지중해 상업권과도 이어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그다드는 유라시아의 육지와 해상을 연결하는 대규모 상업권의 중심 도시로 부상했습니다. 한때 인구가 150만 명에 달했던 바그다드는 산업혁명 이전까지 세계 최대의 도시가 될 만큼 성장했습니다. 유라시아의 대교역시대가 열리자 아랍 민족의 국제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이슬람 제국은 멀라카 해협을 넘어 남중국해와도 활발히 교역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의 광저우에는 12만 명에 달하는 아랍인과 페르시아인이 머무는 거류지와 모스크가 세워졌으며 페르시아만까지 정기적으로 오가는 항로도 개척되었습니다. 인도양과 지중해 간 무역도 활발히 이루어져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쌀, 사탕수수, 면화, 레몬,
바나나 등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라비아 반도의 사막지대에서 살던 아랍족이 어떻게 아바스 왕조라는 대제국을 건설하고 국제적인 문명을 이룩할 수 있었을까요? 그 첫째는 모든 것은 알라가 만들었다는 생각으로 여러 문명을 수용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선진 문명이 번성했던 메소포타미아로 진출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알라 앞에서는 모든 민족이 평등하다는 보편 종교를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넷째는 바자르, 즉 시장을 중심으로 도시의 연결망을 구축한 점에서 상업적 성격이 강한 제국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의 참고도서는 패권의 세계사라는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